많이들 혼동하시는 게 자신감과 자존감이 많이 달라요. 근데 이거를 같다라고 오해를 하시거든요. 보통 이제 요즘 자존감을 정리하는 책들이나 뭐 보고서나 연구 보고서 이런 거 보면 약간 자신감이 자존감의 하위 요소 중 하나로 인식되는데 이게 둘이 정말 달라요. 예. 이것들을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신감은 보통 특정한 상황이나 자기 능력, 성취 뭐 이런 확신이나 믿음의 의미로 많이 쓰여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믿는 상황들에 의해서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다고 느끼게 하거나 시도할 수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게 자신감으로 많이 쓰여요. 근데 반대로 자존감은 자신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데에 쓰여요. 내가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고 나를 존중하는 거나 사랑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이 둘은 다릅니다. 더 쉬운 표현으로 쓰면 자신감은 공격 에너지 같은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시도하거나 도전할 수 있는 에너지, 자존감은 방어 에너지 같은 거예요. 누군가 나를 공격하거나 나를 함부로 대하거나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할 때 나를 방어하는 시스템. 네. 오케이? 쉽죠? 근데 이게 어떤 보면 공격이랑 방어랑 둘 다 싸우는 거다 보니까 또는 무언가를 실행하거나 나를 보호하는 거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쉽게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자신감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더 말을 해보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또는 무언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 보통 자신감이 높은 사람들은 더 많은 도전을 하게 되고 실패나 두려움에 대한 불안도가 낮은 편이다. 그래서 불안 자체를 없애는 방법도 있지만 자신감을 높이는 방법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자기가 불안도가 높다, 예민도가 높다 이런 걸 알고 계신 분들은 예민도나 불안감 자체를 없애는 데 집중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자신감을 높이시는데 에너지를 쓰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방법들을 좀 써보시는 거 저는 굉장히 찬성.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나를 긍정적인 마인드로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내 삶의 뭐 일종의 윤택함, 내 삶의 편함, 내 삶의 즐거움 이런 것들과도 굉장히 연결돼 있어요.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것은 다양하다. 먼저 대인관계나 매력도 뭐 자신감, 뭐 원활한 의사소통과 직장생활 그리고 자기 업무 성취나 뭔가 시도나 도전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실제로 자신감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 자신감이 필요한 상황들에서 우리는 되게 잘 쓸 수 있다. 그리고 반대로 누군가가 공격할 때 스트레스가 높아진다거나 누군가 나를 괴롭힌다거나 이럴 때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내가 자신감 있게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성취도나 자기개발 이런 데에서도 큰 영향을 준다. 자신감이 중요하다라고 바라보시면 됩니다. 이 둘을 챙기시면 다 되죠. 자신감과 자존감 둘 다 챙기시면 가장 좋은 상태라고 말을 하는데 자존감은 누군가로부터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일, 새로운 무언가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그 과정에서 난 무언가 캐치해서 그것을 밀고 나갈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면 나이스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뭐 새롭게 정의된 자기 개발 방식이나 새롭게 뭐 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신감, 자존감부터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보다 좀 더 나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또는 같거나 좀 더 나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오히려 좋아져요, 상태는. 근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선택을 못 하냐면요. 나은 사람을 만났을 때 무시받거나 괴롭힘 받거나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잘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람들을 만나고 와서 기분이 좋거나 열심히 살아야지라는 것을 느낀다면 보통 한 세 가지로 정리되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 이게 이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무언가를 보면 따뜻하려고 노력해.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이게 긍정적임이죠.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난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나는 뭐 별을 딸 거야. 이런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는 사람. 세 번째,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걸 뭐 다른 말로 하면 배려라고 하는데 나쁜 말을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쁜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쁜 놈! 이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상대방은 나쁜 기분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끝나고도 일종의 자신감도 얻고 일종의 해낼 수 있다, 뭔가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얻는 거죠. 자신감의 차이는 왜 발생하느냐 또는 이거는 뭐 타고난 거 아니냐 이 질문이잖아요. 보통 이제 뭐 타고났냐 만들어졌냐는 학문마다 좀 달라요. 어떤 학문에서는 5대5로 보고요. 심리학 쪽에서는 5대5, 51대 49 이렇게 식으로 보고요. 뇌과학 쪽에서는 거의 뭐 선천성을 말하고 그 선천성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중에 관찰하기 때문이에요. 뭐 이건 중요하지 않고. 그러면 타고났냐 만들어졌냐? 당연히 만들어졌냐로 바라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봐봐요 여러분. 타고났냐라고 얘기하면 뭐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살아야 돼.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교육도 받을 필요가 없어. 예를 들어서 뭐 정서교육 이런 것도 더 의미 없어. 인지교육, 심리교육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타고났냐가 아니라 후천적으로 사회성에 의해서 만들어졌냐로 바라보셔야 되고 제가 이제 정말 많이 컨설팅과 상담을 했을 때 충분히 다 이 정도는 만들어지셨다라고 바라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진짜 질문에 대한 얘기를 하면 자신감은 그럼 왜 차이가 나느냐라고 얘기를 해보면 일단은 일반적으로는 부모님의 차이가 되게 커요. 전문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사자분들, 뭐 의사, 변호사, 간호사, 뭐 이런 사하 선생, 특히 교사 선생님 짱이죠. 이런 전문가들은 이 단계와 스텝을 다 알아요. 1 다음에 2가 나올 거, 2 다음에 3이 나올 걸 알기 때문에 아이가 무언가를 했을 때 무조건 네거티브를 얘기하는 비율이 훨씬 높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아이가 수학 성적을 90점을 만들어 왔어요. 와,
대부분 그러시죠, 여러분. 와, 우리 아들, 우리 딸 잘했네. 이게 정상이에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렇게 전문가들이라는 건 뭐냐면, 뭐 더하기 빼기에서 잘못했네, 분수에서 잘못했네, 분수에서 이 공식을 대했을 때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단순해. 아이가 칭찬보다는 조목조목 자책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이게 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뛰어난 사람이 가족에 있거나 전문가들이 가족에 있고 그 사람이 그 아이한테 그 프로세서별 또는 스텝별로 지적을 하거나 충고를 줄 때 아이는 와 90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7번 스텝에서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라는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책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합니다. 물론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뭐 친구들에 의해서 또는 뭐 막 기숙사형 종교, 저 기숙사형 종교 학교 다녔어요. 뭐 이런 데 다니면 조목조목 혼날 수 있어요. 진짜 조목조목 혼날 수 있는데 그런 케이스들이 되게 힘들어요. 자신감에. 예. 그리고 실제로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어느 시점에 팍 꽃이 피거나 이렇게 팍 성장을 해도 자기를 의심하게 되는 게 남아요. 부모도 인간이기 때문에 아이한테 뭐 90점을 맞았을 때 무조건 사랑해 주시고 조목조목 따지지 마세요. 이런 가이드라인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드려야 되냐? 부모는 부모대로 사세요. 두 가지만 지켜주세요. 단, 제발 어른으로 대하지 마세요. 얘는 애야. 애가, 생각을 해봐, 여러분. 90점 맞았으면 잘했지. 근데 이거를 100점을 만들려고라는 말은 뭔 말이야? 얘를 나와 똑같은 동급으로 대하고 있는 거야. 이 안에. 그러니까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괴롭히지. 두 번째, 자기가 알 거야. 부모도 알아. 내가 너무했나? 내가 심하게 했나? 그거 이상으로 사랑을 주세요. 방법이 없어. 이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아이한테 뭐 요즘에는 회초리도 안 들겠지만 회초리를 댔다 또는 소리를 질렀다, 욕을 했다, 실망감을 줬다, 믿음을 주지 않았다. 이게 이 크기만큼 제발 무시하지 말고, 그 부모들도 이렇게 욱 올라오잖아요.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안다고. 근데 그 크기 이상으로 사과하고 사랑을 주세요. 예. 그냥 살아. 그냥 첫 번째 그냥 살아. 두 번째 어른으로 대하지 마. 애로 대해줘. 애로 대해줘 제발. 그리고 만약에 실수했거나 더 했다면 더 사랑을 주고 더 믿음을 주고 더를 해줘라.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뭐 친척이나 누군가가 자기한테 실수했어. 툭 쳤네? 미안. 이걸로 돼? 미안 3번 해야 풀려. 그러니까 그 풀릴 정도 이상으로 줘야 돼요. 반대가 있어요. 또 반대가. 근자감들이 그래요. 근자감이랑 자신감이랑 차이는요. 자신감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가 내 생각으로 긍정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잖아요. 긍정적으로 정리해 놓은 건데, 근자감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오냐오냐 키워지거나 좋은 환경에서 막 이쁘다 이쁘다 환경에서 키워지다 보니까 내가 뭔 짓을 해도 사람들이 다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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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특히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랑 산 친구들 또 사랑합니다. 외동 아들 외동 딸 근데 막 대가 귀한 집,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았어, 또는 장자 최고, 막 남자 첫째 최고, 이런 특이한 조건값에서 태어나거나 뭐 마마보이와도 같은 이런 특이한 조건값에서 태어난 친구들은 숨만 쉬어도 이뻐요. 그게 끝까지 가는 거야. 20살 30살까지.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점은 이제 회사 생활을 못 해요. 그래서 회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되게 힘들어하고 고뇌해요. 근데 보통 회사에서도 미친 듯이 이 사람들을 뭐 인격적으로 성숙시키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소외시키거나 외롭게 하고, 그러면 적당한 시기에 떠나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돼요. 이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근자감 있으신 분들은 만약에 본인이 근자감이고 주변 사람들한테 근자감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내가 그걸 문제라고 확실히 인식을 하셨다면, 옆에 있는 사람, 분명히 친구 중에나 연인 중에 있을 거예요. 꼼꼼하거나 디테일하거나 세부적으로 나누거나 구조적으로 잘 파악하는 사람들의 말과 그 말을 따르는 과정들을 좀 더 열심히 해보셔야 돼요. 1, 2, 3 이렇게 했을 때와 1, 7, 8 이렇게 했을 때의 결과값이 7을 넣었을 때와 2를 넣었을 때가 다르다는 거를 그 옆에 사람들도 꼼꼼하게 안 말해주거든요. 근데 그걸 말해줄 때 그 말을 믿고 따라가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근데 근자감은 사실 그래도 그냥 문제는 안 돼요.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되지만 자기는 행복하거든. 그래서 근자감들은 굳이 뭐 살 길, 그러니까 돈이 있거나 뭐 살 길이 있으면 불편한 건 아니에요.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재벌 3세들의 모습이 그거잖아요. 그냥 뭐든 내가 누군데 하면서 돈으로 다 하면 다 되는. 네, 그렇게 사셔도 괜찮습니다. 행복한 삶이에요.